우한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어제 9,000피 역사를 써낸 우리 증시, 오늘도 그 기세를 이어나가면서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2천조 원, 국내 증시는 전체 시가총액 8천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란과 미국의 종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에 지수 일제히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국내 증시 지수 상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간 양 지수 모두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를 나타냈음에도 반도체 투톱이 지수를 이끌어갔는데 반도체 투톱에 대한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현재 시간 1% 내린 8,97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 전반이 소외받으면서 전업종에서 약세 이어집니다. 현재 시간 4.65% 내린 95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막판까지 상승폭을 키웠던 코스피, 오늘도 상승 탄력 이어가면서 개장부터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9,300선 돌파에도 성공했고 9,400선 근처까지도 상승폭을 키워갔는데요. 이후엔 조금씩 상승폭이 둔화되더니 오후장 들어 크게 꺾이며 하락 전환 이뤄졌습니다. 현재 시간에도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꾸준히 확대됐습니다. 천선 내려놓은 코스닥 장 초반에 잠깐 상승 전환도 노려봤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폭 이어지면서 현재 시간 953포인트 선 일중 저점 부근 마찬가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매수세가 강한 우리 시장입니다. 현재 시간 4,200억가량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해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후장 들어서 매수 전환에 나섰습니다. 현재 시간 3,400억가량 사자세 나타냅니다. 기간만이 7천억 넘게 크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인이 1,3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이 장중 매수 전환하면서 1,9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간만이 3,400억가량 강하게 팔아치우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상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사 여파에 달러 인덱스가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10원 넘게 급등 흐름 이어집니다. 다시금 1,530원대에 복귀하면서 현재 시간 0.31% 오른 1,538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북미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대규모 배전반 수주 성과와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전력기기 기업들이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LS증권은 최근 전력기기주들이 주가 조정을 보여왔지만 이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이라며 글로벌 전력기기 및 변압기 시장의 슈퍼사이클 전망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LS일렉트릭의 경우 올해 연간 수주액이 5조 원 이상으로 기존 예상치인 4조 1천억 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NH투자증권은 전력기기 업종 실적이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고환율과 계절적 효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고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신규 수주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LS그룹의 경우 북미 국내 데이터 센터의 수요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5, 6월간 적절한 숨고르기 조정을 거친 상황에서 종전 국면과 어닝 시즌이 임박한 현재 시점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간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던 전력기기주들인데 오늘 지수가 후퇴하면서 같이 상승폭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LS일렉트릭 1.65% 오른 24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효성중공업은 0.7% 오른 371만 9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놀라운 상승세를 보인 삼성전기가 여전히 기판 업황에 대한 눈높이가 과소평가돼 있다는 소식에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기에 대해 MLCC와 패키징 기판 업황이 여전히 가소평가돼 있다며 목표 주가를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IT 부품 업종 최선호주를 유지했습니다. GPU 아키텍처와 주문형 반도체 등의 고사양화 트렌드가 MLCC와 패키징 기판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공급 증가율은 앞으로 2년 이상 수요 증가율 대비 크게 저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탑재량은 2배 이상 확대되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AI 서버용 고용량 MLCC와 대면적 패키징 기판 제품의 생산 역량을 갖춘 업체는 제한적이고 수율도 낮다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2년 이상 이어지며 판가 상승과 실적 전망 상향이 뒤따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기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이 장기 호황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었지만 현재 시간 다시 낙폭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0.23% 내린 219만 9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CNS와 두산이 AI와 로봇,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등을 망라하는 전방위 사업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LG CNS는 두산과 AX, RX,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등 신사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각자가 보유한 핵심 역량을 결합하기 위해 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 사업협력 추진체를 구성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유승우 두산 사장은 첨단 소재와 에너지 분야에서 쌓은 두산의 고도화된 기술력과 LG CNS의 AX 역량을 결합해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데이터 센터부터 로봇, AI까지 아우르는 이번 협력으로 양사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LG CNS의 현신균 사장은 자사가 보유한 독보적인 AX, RX 역량을 두산의 기술력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제조 현장의 AI 설비 예측부터 로봇을 활용한 사업 혁신까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협력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양사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OU 소식과는 별개로 수급 들어오지 않으면서 약세 보이고 있는 양사인데요. LG CNS 같은 경우 7% 떨어지면서 83,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두산 같은 경우도 5% 넘게 떨어지면서 154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연일 반도체가 불을 뿜었던 우리 시장입니다. 9,000포인트 돌파 이후에도 기록을 새로 써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투심이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수급 쏠림 현상이 강한 시장에서 악재가 들어오자 강한 변동성으로 이어진 우리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의 맞춤 전략과 대처 방안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변동성이 또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장 초반에는 9,200포인트도 넘어서면서 이제 만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구나. 간밤에 또 반도체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주가가 좋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자, 이제 점심때쯤 미국에서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이제 MOU 서명 이후에 추후 협상을 하기 위해서 스위스로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잠정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이거 미국과 이란 MOU 사인만 했지 아직까지도 의견이 종합되는 거 아닌가, 맞춰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또 의구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우리 시장은 또 빠르게 어제 그제 올라온 만큼 급격하게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하락 전환해버렸고 많은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낙폭이 깊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9,000포인트도 이탈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자, 이렇게 또 한 주의 마지막인데 매우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고요. 미국이 자꾸 또 이란과 뭐 협상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깃장을 놓는데 미국은 월요일이 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우리는 조금 타격이 있어서 힘든 상황입니다. 일본 시장도 뭐 하락으로 전환한 것은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단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다 같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뭐 어제도 시청자분들 느끼셨죠? 우리 시장이 지금 상위 시총 상위주에 집중적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지만 내가 가진 종목은 하나도 안 올라가죠. 지수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계좌는 약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올라타야 되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지금 이제 빅4라고 불리는 이 4개의 종목 중에 살만한 게 있을까요? 함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앵커 브리핑을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이 4개의 종목이 오늘은 뭐 상승과 하락을 좀 엇갈리고 있지만 오전에만 해도 이 4개가 지금 지수를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무한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빅4, 시총 상위 빅4가 오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오전에 한때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7,672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1, 2, 3, 4위 삼성전자가 2,160조까지 올라갔고 오전에 한 11시 기준으로 제가 체크를 한 겁니다. 지금은 좀 내려갔어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시총이 2,000조가 넘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시총 차이 오전 한때 매우 근접했죠.
역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SK하이닉스가 시총을 역전할 수도 있는 시간이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고요. SK스퀘어는 뭐 단위가 조금 많이 작아지긴 하지만 SK스퀘어도 240조 대까지 시총이 커졌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87조까지 커졌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합치면 그러면 4,643조가 되는데 어림잡아 숫자만 딱 보셔도 느낌이 오시죠? 절반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절반 무조건 넘어가고 한때 60.5%까지 우리 코스피의 전체 시총 중에 이 네 개 빅4가 차지하는 게 60%를 넘게 차지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에 우리 시장을 지금 끌어올리는 건 이 빅4만 올라간다라는 게 참으로 좀 가슴은 아프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너무나 좋으시겠지만 좀 소외되고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네 개가 지금 주가가 다 많이 올라간 것 같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싶은데 스퀘어를 사려고 했더니 스퀘어가 또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를 이제 좀 봐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해외 투자자들, 해외 개미들도 삼성전자 우선주 괜찮은데? 라는 의견들을 내면서 최근에 SNS X에다가 막 삼성전자 우선주 분석을 막 올려놓더라고요. 저도 그걸 봤는데 자, 지금 일단은 보통주와 우선주,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의 외국인 보유 현황 비율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연초에 삼성전자 보통주는 외국인 비중이 52%대였어요. 근데 현재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서 47.6%까지 내려왔습니다. 2013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로 외국인들이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우선주는 외국인들이 현재 비중이 76.8%까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잡고 우선주는 놓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연초 대비해서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 작년 6월, 1년 전이랑 비교를 하면 오히려 외국인 보유 비율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삼전 우를 팔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삼성전자보다 아니면 SK하이닉스나 SK스퀘어보다 못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초 YTD 대비해서 240%가 올랐는데 우선주는 184%가 올랐습니다. 물론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보면 SK하이닉스 연초 대비해서 420%가 올랐고 스퀘어는 533%가 올랐습니다. 이제는 스퀘어가 하이닉스의 상승률을 추월해버렸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선주는 본주를 추월하지는 않고 있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도 절대적으로 상승률이 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잡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주가 상승의 여력이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 본주와 우선주 간의 이 주가의 괴리율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주는 잘 가는데 우선주는 그의 속도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선주와 본주의 최근 3년 동안의 괴리율을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요. 평균적으로 3년 동안의 삼성전자 본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은 20%를 약간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최근에 이렇게 거의 평균치에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괴리율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37%대까지 괴리율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는 보통 우선주의 괴리율이 본주와 괴리율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왜 벌어지지? 라는 이유를 찾게 되잖아요. 그 이유를 보통은 주주 환원 정책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시장에서 이런 주주들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일 때 괴리율이 벌어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의 괴리율이 37%로 벌어진 것은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명확하게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외국인들은 왜 우선주를 잡고 있느냐, 팔지 않고 던지지 않고 잡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곧 있으면 주주 환원책에 대한 한번 다시 리뉴얼하면서 새로운 주주 환원책을 발표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2026년이 삼성전자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또 새롭게 적용할 주주환원 정책 3개년 계획을 곧 있으면 발표하게 될 거거든요. 외국인들은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외국의 해외 개미들도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새롭게 보통주와 우선주의 환원 비율을 이제 조금 있으면 결정을 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미 2024에서 2026년 프리캐시플로우, 삼성전자의 프리캐시플로우 50% 중에 잔여 재원이 발생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더 강하게 펼치겠습니다라고 이미 공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새롭게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 때가 되었고 그런데 분명히 캐시플로우 중에 50% 이상을 주주환원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이 괴리율이 벌어져 있는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가도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의 차익까지 함께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미래에셋증권이 삼성전자의 앞으로 올해나 이제 추가적인 배당 수익률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예상치, 추정치를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주당 4에서 6.9% 정도의 배당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주가 원래 보통 배당을 더 많이 해주잖아요. 우선주가 지금 최대로 치면은 10%까지 배당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미래에셋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환원 정책이 이제 추진된다라는 공시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잔뜩 지금 우선주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더 배당률이 높아진다라면 주가가 리레이팅 되기 시작하겠죠. 와, 삼성전자 많이 갔다.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네. 주가가 리레이팅 되기 시작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은 우선주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배당도 내년에 두둑하게 챙길 수 있다라는 일석이조의 그런 투자 전략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그런데 반도체를 못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삼성전자 우선주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착수하며 후속 비핵화 협상 국면에 들어갔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이란과의 60일 협상 기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8월 중순까지 이란 비핵화와 대이란 제재 해제 방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합의에 따라 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했고 호르무즈 해협도 정상 운영 수순에 들어갔다. 실제로 하루 1,250만 배럴 규모의 원유가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초 19일 스위스에서 예정됐던 양국 대표단의 공식 서명식과 협상 개시는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양국 정상 간 원격 서명이 이루어지면서 일정 조정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벤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에도 합의 존중을 촉구하며 추가 군사행동 자제를 요구했다. 또 공식 MOU 외에 별도의 신사협정이 존재한다고 언급해 비공개 핵 협상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중동 긴장 완화가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 안정과 글로벌 증시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자,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뭐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시장 또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도 뭐 지금 삼전 하이닉스에 너무 쏠려서 나머지가 다 우수수 떨어지지만 분명히 이 턴이 또 한번 지나가고 다른 업종 섹터들이 또 차례가 올 타이밍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걸 대비해서 오늘 함께 돈 되는 섹터 테마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박근호 위원님이 어떤 거 선택하셨는지 볼까요? 자, 첫 번째는 금융주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위원님 시장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스퀘어, 우선주 아니면 삼성전기 정도 이 정도 아니면은 지금 다 너무 흔들리고 너무 빠지고 있어요. 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데에서 조금 방어해 줄 수 있을 게 금융주가 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4대 금융지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네. KB, 신한, 우리, 하나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하나금융만 제외하고 이제 KB 금융, 그다음 KB 금융, 신한,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이번 주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썼거든요. 네. 이제 하나금융 정도만 조금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은행주를 보면 사실 뭐 금리가 많이 시장에서 뭐 상승이나 하락을 했을 때 관심을 갖긴 했었습니다만은 엄밀히 얘기해서 뭐 장기 투자는 이제 어떤 제외를 하고 매매의 대상은 아니었었거든요. 일단 어떤 그 배당을 노리고 이제 장기 투자하는 쪽이 은행주였었는데 상법 개정하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워낙 컸고 일단 상승도 굉장히 컸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이 은행주, 그러니까 금융지주 쪽으로 상당히 잘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오늘은 사실 좀 좋은 분위기가 망가지긴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다시 좀 시장이 좀 분위기를 잡아가면 네. 다시 금융지주사들은 이제 신고점을 다시 갱신할 가능성이 있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나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은행주, 이제 금융지주사들을 관심을 가질 때는 바로 시장의 금리라는 어떤 그 타이틀이 많이 노출이 될 때 이제 은행주들을 많이 관심을 갖죠. 이번에 한국은행이 이제 금통위에서 7월 달에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신호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상 쪽으로. 만약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2001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를 먼저 올리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 거의 없었었는데 일단 미 연준도 올해 금리 인상이 뭐 2번이다, 3번이다 말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은행, 이제 금융지주사 쪽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2분기에 역사적인 최고의 실적을 좀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리포트에서 좀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일단은 4대 금융지주사들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올해 실적만 2분기 실적만 상반기 실적만 한 10조 원이 넘는 실적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는 이유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무조건 실적이잖아요. 네. 이제 지주사들, 금융지주사들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뭐 지금 시장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삼전 하이닉스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음 달 7월 되면은 실적 시즌이란 말이에요. 실적이 좋은 것들은 분명히 다시 올라갈 여력이 충분한데 지금은 너무 삼전 하이닉스에만 쏠려 있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지주사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몇 개 종목 좀 체크해보죠. 어떤 거부터 볼까요? IM 금융지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M 금융지주는 주식을 좀 약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름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낯이 익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 DGB 금융이죠. 대구, 그죠? 그렇죠. 대구은행인데 이 IM 금융지주는 이제 금융지주사로 봤을 때는 금융지주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이 대구은행 이제 IM 뱅크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시중은행이 됐죠.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차이는 뭐 위치에 따라서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은행이 서울이나 이런 다른 자기의 본 지역 외에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걸 이제 시중은행을 얘기를 하고 본인 해당 지역에만 좀 묶여 있는 거를 지방은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IM 금융지주 시장에서 사실 굉장히 좋게 보는 시선도 있긴 합니다만은 단점도 많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네. 그만큼 시장에서 이 금융지주사들이 관심을 받을 때 뭐 BNK나
JB나 이런 지방 금융지주사 대비해서 어떤 주가의 탄력적인 모습이 상당히 좀 세게 나오는 구간도 많이 좀 연출이 되죠. 일단 지방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만 보통적으로 이 4대 금융지주사들이 움직이고 나서 나중에 뒤따라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IM 금융지주를 보는 이유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금융 빼고는 지금 3개 금융지주사 모두 오늘은 좀 뭐 최근에 며칠은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번 주에 모두 역사적 신고가를 다 썼기 때문에 지방금융사들 한번 다시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물론 전제 조건은 4대 금융지주사들이 상승 쪽으로 계속 가닥을 좀 잡아봐야 되겠죠. 일단 IM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증권도 있고 그다음에 보험도 있고 캐피탈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은행 부분에서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신한지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B금융과 쌍벽이죠. 증권가들이 최근에 이제 신한지주의 목표가를 연일 상향하는 리포트들을 이제 앞다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증권사들이 신한지주의 목표가를 계속 상향시키는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실적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은행주들, 지주사들, 금융지주사들 뭐 실적 빼놓고 사실 얘기할 게 없죠. 무슨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어디와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실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단 2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가 넘는 순이익을 기록을 할 것으로 이제 증권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 순이익만 1조 7,200억입니다. 엄청난 실적이죠. 작년 동기 대비 11% 정도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은행주들에 대한 걱정을 했던 게 불과 뭐 얼마 전이죠. 왜 걱정을 했냐 하면 은행에 있는 돈이 증권 쪽으로 우리가 흔히 머니 무브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이거 은행에서 돈이 너무 많이 빠져서 증권 쪽으로 가는데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은행 쪽에서 그걸 다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바로 대출이죠, 대출. 이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은행주들의 어떤 예대 마진에 대한 폭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한지주는 국민은행이랑 같이 하나 좀 잘못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홍콩 이제 주가 연계증권의 ELS 과징금을 맞았는데 그걸 좀 많이 깎아줬어요.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한 800억 내외 정도 일회성 이익이 반영이 2분기에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수급이 신한지주에서 워낙 좋았었는데 최근에 기관 수급 좋은 것 대비 외국인 수급은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까지 같이 좋아지면서 신한지주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나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한지주와 IM금융지주 하나씩 살펴봤고요. 그러면 뭐 이 중에서 금융지주사 중에 탑픽 종목은 뭘로 보고 계세요? 일단 KB금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자,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이제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설명해 주실 때 우선주에 대한 뭐 외국인들의 보유 비율이 70%가 넘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KB금융은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80%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이게 우리나라 기업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KB금융 출범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이제 하죠. 나머지 4대 금융지주 중에 나머지 이제 3대 쪽은 몇 퍼센트 정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신한은 61%, 하나가 좀 많죠. 68%, 우리금융이 좀 약간 떨어지는 45%인데 외국인들이 정말 KB금융의 전체 주식의 80%를 갖고 있을 정도로 러브콜을 상당히 세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 은행주들을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은행주들이 신정부 들어서서 어떤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긴 했었죠. 은행주들, 그다음에 증권주들, 보험주들 마찬가지고. 근데 은행주들은 실적 기준 그 안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KB금융이 상당히 좋죠. 일단 1,426만 주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라고 하죠. 이게 한 2조 3천억 원어치입니다. 그 다음에 6천억 원어치를 자사주를 또 사서 소각을 이제 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매입 소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신한은행, 이제 신한지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홍콩 ELS 관련돼서 좀 약간의 그 감경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포함된 2분기 순이익이 신한지주보다 약간 높은 1조 9,700 정도 시장을 좀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 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 그다음에 목표가는
19만 원, 손실가는 14만 6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B금융을 오늘 토픽 종목 금융사들 중에 토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대장주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꽉 잡고 놓지 않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까지 뭐 여러 가지 3박자, 4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는 KB금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금융주 봤고요. 다음 또 두 번째로 선택해 주신 돈 되는 섹터는 뭘까요? 이번에는 전력기기 업체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뭐 아까도 뭐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실적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 전력기기도 뭐 실적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최근 들어서 이제 약간씩 다시 반등하려는 것 같은데 조정 후에 이제 본격적인 추세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전력기기 일단 3대장 쪽 위주로 좀 알아볼 텐데 네. 최근에 LS 일렉 때문에 좀 약간 이 전력기기에 대한 어떤 시장 신뢰성이 좀 약간 스크래치가 좀 나긴 했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3대장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효성, 이제 현대, LS 같은 경우에 상한가 이상을 가야지 이제 전고점을 가는 상황이죠. 그만큼 좀 많이 떨어졌고 한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력기기들 뭐 돈을 굉장히 잘 번다, 업황이 굉장히 좋다, 대호조다, 그다음에 수주가 뭐 엄청나다. 뉴스에 계속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 약간 잠잠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6월 10일, 이제 6월 초순에 수출 실적을 봤을 때 반도체 실적 뭐 엄청났었죠. 사실 그것과 관련돼서 이 시장에서 많이 좀 회자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전력기기의 4월달, 5월달에 이제 수출 실적이거든요. 그걸 한번 좀 살펴보면 4월달에 이제 변압기만 봤을 때 수출 실적이 0.2% 정도 증가, 그다음에 5월달은 5.4%가 감소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걸 보고 시장이 이제 뭐 전력기기들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찍었나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상당히 내용이 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죠. 특대형 변압기만 딱 떼어놓고 변압기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 특대형 변압기 우리가 보통 효성, 뭐 현대에서 많이 하는 4월달에 41%가 늘었습니다. 5월달에는 23%가 늘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특대형 쪽에서 약간 좀 멀어져 있는 LS가 좀 약간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모든 수출 품목에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이게 증가를 할 수는 없겠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약간 좀 쉬는 때도 있고 더 많이 수출할 때도 있으니까 전력기기들이 이제 4월 달, 5월 달 쉬었으니까 6월 달서부터 다시 한번 수출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어서 한번 전력기기 한번 체크도 할 겸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적당하게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이제 또 좋은 가격에서 적절한 가격에서 좀 공략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전력기기 종목 몇 개 볼까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3대장에서 좀 약간 스크래치를 냈던 기업은 빼고 산일전기를 한번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일전기? 네. 네, 특수 변압기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이름을 날렸던 기업이죠. 사이즈는 좀 작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증권가에서 섹시하게 보는 기업인데 데이터 센터는 뭐 당연한 거고 이제 온사이트 발전 밸류 체인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이제 온사이트 발전이라는 것은 자체 발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외부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자체적으로 발전할 때 그 밸류 체인을 확장 가능하다. 블룸에너지 관련인 것 같아요. 일단 2분기 예상 실적이 620억, 전년 대비 34% 증가를 했다. 뭐 나쁘지 않죠. 사실 지금 산일전기 시가총액이 7조를 감안을 했을 때 만약 620억 정도의 어떤 실적이 올해 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기판도 마찬가지고 MLCC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쇼티지가 나고 있는 기업들이 다 증설을 일단 앞두고 있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산일전기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죠. 일단 안산 공장이 이제 본 공장인데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의 생산 캐파인데 올해 이제 154kV 전용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28년도에 완공을 했을 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2천억 정도의 어떤 추가 생산 능력이 더해진다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면 블룸에너지에서 최근에 2연속으로 좀 그 수주를 좀 했었죠. 처음에 한 500억 정도 수주를 했었고 그다음에 250억 추가 수주를 했는데 이게 블룸에너지 지금 공사 단계가 1단계거든요. 그럼 2단계, 3단계까지 이 산일전기가 블룸에너지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연속 수주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가장 좀 시장에서 산일전기를 높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대장주고 사실 뭐 특별한 설명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죠. HD 현대일렉. 초고압 변압기에서 사실 대장이죠. 대장인데 주가에서는 이제 효성한테 좀 약간 그 자리를 내준 듯한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은 증권사들마다 현대일렉이 최고다. 아니야, 우리는 효성중공업이 최고야. 아닌데 우리는 LS가 최고네라고 서로 각자 다른 의견을 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대일렉이 변압기 쪽에서는 뭐 대장인 건 변함이 없죠. 그게 이제 수주 실적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신규 수주가 이제 1분기에만 이제 17억 9,700만 달러, 18억 달러를 육박을 했고 네. 초고압 변압기에서 이제 배전까지 우리 LS 일렉이 만약 배전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이걸 이제 판다라고 해요. 이 부분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산일전기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대표적인 전력기기 2개 봤고 그럼 탑픽으로는 어떤 거 보세요? 탑픽으로는 효성중공업을 골라봤는데요. 왜 효성중공업을 네네. 탑픽으로 골랐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덜 떨어졌습니다. LS 현대, 효성, 고점에서 가장 덜 떨어졌어요. 가장 덜 떨어졌다라는 건 그래도 시장에서 그만큼의 어떤 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어떤 저점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2분기 실적은 그냥 기대치 정도에 좀 부합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이 기대치가 문제입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매출이 한 1조 7,800억, 영업이익은 한 2,800억대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기대치에 부합하는 정도냐? 기대치를 뛰어넘어야지 중동 쪽에 이제 수출 물량 굉장히 많이 좀 지연이 됐다라고 해요. 그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고 미국 쪽은 2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더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2월 효과로. 일단 변압기 수출 지표가 살짝 둔화는 되긴 했습니다만은 특대양 변압기 아까 말씀드렸던 특대양 변압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바로 효성중공업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전략 드리면 지금 많이 쳐져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분위기가 오후에 많이 좀 망가지긴 했습니다만은 매수가는 현재가 전후, 목표가는 460만 원, 좀 낯서네요 가격이. 손절은 324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정고점 최고점 470만 원대였는데 그래도 전력기기 3사 메인 트림에서 조정을 가장 적게 받은 상황, 뭐 그만큼 더 강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목표가 460만 원까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전격 발표했다. 애플이 인텔과 손을 잡고 미국 현지에서 자사칩을 설계 및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대만에 빼앗긴 반도체 주권을 미국으로 강제 회수하겠다는 트럼프의 초강수 전략이 적중했다. 백악관의 압박과 설득 속에 엔비디아와 일론 머스크도 이미 인텔 진영에 합류했다. 엔비디아는 인텔과 1단계 칩을 생산하기로 했고 머스크는 인텔 기술팀과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인 테라팹을 건설하기로 했다. 인텔은 자사 제품 생산을 넘어 엔비디아, 머스크, 애플을 아우르는 거대한 미국 반도체 연합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했다. 이번 동맹은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품 인상을 예고했던 애플에게도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인텔은 지분 매각 이후 주가가 4배 가까이 급등하며 완벽한 부활을 알렸다. 아시아에 의존하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대지각 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속절없이 또 많이 떨어지는데요. 코스피가 9천선 이탈했고 1.4%대 하락세. 코스닥이 문제인데 코스닥이 지금 5%가 넘게 빠지고 있어요. 95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뭐 천선을 어제까지 뭐 간신히 유지를 했는데 오늘 뭐 일순간에 지금 50포인트 빠지면서 코스닥에서는 뭐 거의 지금 상승 종목을 찾을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삼성전자는 하락세, SK하이닉스, SK스퀘어가 좀 버텨주고는 있는데 장 초반보다는 확실히 지금 뭐 상승 탄력이 확연하게 줄어들었고요. 일순간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면서 급변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 외국인들도 매도를 조금씩 더 늘리고 있고 기관 매도가 오늘 좀 많이 또 출회가 되면서 근데 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좀 사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사기는 합니다. 일단은 뭐 미국의 이란과의 뭐 이런 이야기, 전쟁 MOU 이후의 이야기들은 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일본 니케이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거든요. 일본 니케이는 0.4%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는데 우리는 조금 더 충격이 더 세게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장 종목 레이더로 시장의 분위기, 종목 이야기 나눠보면서 더 알아볼게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소장님 지금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갑자기 또 막 낙폭이 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뭐 첫 번째 종목을 아마 이걸 이야기하면서 시장 분위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뭐 SK하이닉스는 뭐 워낙 잘 갔고 삼성전자도 오늘은 좀 상승으로 치고 올리면서 같이 이제 가나보다. 왜냐하면 그렇죠. 새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너무 좋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같이 가나보다 싶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3%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갑자기 왜 이렇게 급변하는 거죠?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특별하게 이유를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연기금에서 한 2,8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상호펀드 오늘 매도가 많습니다. 그래요? 상호펀드가 한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있어서 뭐 금융투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에서 2,700억, 그다음에 이제 상호펀드에서 4천억 정도 이제 나오면서 기관이 이제 1조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3천억 판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는 특정 펀드에서 차익을 좀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가장 크지 않겠는가 그런가요?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삼성전자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은 뭐 명확하죠.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시장의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AI 슈퍼사이클의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삼전직스를 뭐 굳이 여기서 또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시장 얘기를 잠깐 하면 네. 뭐 지금 삼전직스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의 변동성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한다라면 리스크 관리에 지금 들어가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9,200대까지 지수 우리가 이제 그 지수가 올라온 거 네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말까지 우리 그 주요 IB들에서 그 보는 리서치 센터장들이 바라보는 게 10,000포인트면 네. 불과 10%가 안 남았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지수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꾸역꾸역 가긴 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10,000포인트라고 하면 10,000포인트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 그런 비유를 들어드리는데요. 야구 경기가 9회 말에 끝나고 나오면 네. 그 좁은 축구의 사람들이 막 나오느라고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그럼 그게 싫으면 9회 초나 8월 말에 나오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미리. 예, 미리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9,000포인트를 선언적으로 찍었다라는 것은 동학개미 때도 우리가 10만 원 간다라는 삼성전자가 결국 9만 원에 꺾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심적으로도 지금은 부담되는 수준에 어느 정도 와 있는 게 아니겠나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펀드에서 특정하게 삼전직스를 팔면서 갖고 있는 물량들을 전부 정리를 하면서 일단 수익률을 확정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오늘 상호펀드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것들이 매물에 매물을 부르고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에 조정폭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실상 오른 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투심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일을 우리가 굉장히 조금
가볍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다른 나라보다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의 글로벌 어떤 이슈들이 조금 잦아들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약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시장이 조정에 확실히 들어간 국면이다. 그러니까 지수가 일단 부담된다라는 거죠. 쏠림 현상이 부담된다라는 것으로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예의주시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런 겁니다. 네. 지금 만약에 계좌가 플러스이거나 이익이 난 것들이 있다라면 삼전 닉스를 제외하고는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어차피 계좌가 플러스인 상태이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좀 줄여가는 전략 이런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했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삼전 닉스로 외국인들이 포트의 비중이 너무 커졌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던 것처럼 그거에 이제 다음 타자로 사모펀드나 기관 쪽에서도 그런 모습이 전이가 되면서 하나씩 밑단으로 내려오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거기에 덧붙여서 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률을 확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 수익률보다는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요즘 나타나기 시작한 게 한 1, 2주 됐잖아요. 네. 그럼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하반기까지 더 욕심을 내는 것보다 8회 말에 내가 나오겠다는 일단 거죠. 확정하고. 일단 확정하고 연말까지 채권 사놓고 그렇게 되는 것이 낫지. 지금 여기서 더 먹겠다고 10% 더 먹겠다고 욕심 부리다가 멀어놓은 걸 깎아먹는 것보다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부터 뭐 제 개인 유튜브라든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충분히 가능성은 저는 있는 얘기다. 근데 더군다나 오늘 수급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시나리오도 근거도 한번 저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제가 팩트 체크를 한 건 아니고요.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네. 우리가 지금 구간이라면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뭐 삼전 하이닉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걸 일부는 좀 수익 실현 해놓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심리들이 지금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로 한번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한 종목 더 볼까요? 한 종목 두 번째는 뭘까요? 키움증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권주로 만약에 이제 생각을 돌리면 이것도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조정이나 리밸런싱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지수도 횡보를 하거나 떨어질 것이고 증권주들도 그러면 어쨌든 지수를 추종하는 경향들이 있으니 증권주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증권주는 지금 오히려 모아가도 된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히려 팔면 이것도 다 수수료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변동성을 이용한 또 ETF 매매가 또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또 ETF가 수수료가 세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수수료 낙전 수입이 또 떨어지죠. 고객이탁금이 120조까지 떨어졌다 지금 오늘 보니까 124조예요.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 이자 거의 안 줍니다. 이 이자 낙전 수입만 해도 얼마입니까? 여기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신용잔고 이자가 7에서 9%입니다. 이거 수입만 해도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증권주는 오히려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수가 떨어지면 증권주가 좀 조정을 받는 거 아니야? 이 거래가 일으키면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한 시장이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면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미수 매매라든지 변동성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매하시는 단기적인 투자. 단기적인 투자들이 늘어나면서 증권사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우스 돈 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수익을 확정할 것인가 고민이지만 그 행동의 결과물들이 다 증권사의 수익으로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7월이면 실적이 나올 거 실적이 아니겠습니까?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실적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안주로서 저도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대안주로서 볼 수 있는 것은 증권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히려 오늘 차영주 소장님은 삼전이나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해놓고 정리하는 리밸런싱이 필요하고 반면에 오히려 조정받고 이제 실적이 잘 나올 증권주는 사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좋은 의견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